안녕하세요. 착한 경제연구소의 카이저입니다. 최근에 이제 실검이 많이 오르는 키워드 중에서 제가 지난 5월에 이 ASF,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해서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그 위험성에 대해 강조를 드렸는데 불구하고 지금 현재 북한에서 멈추지 않고 결국 우리나라까지 이제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확진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잠복기나 그 다음에 이번 주 말에 올 태풍 등의 변수로 인해서 아마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까지의 이 ASF,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관한 전파된 내용들과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에 대해 영향을 어떻게 미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제가 지난 5월에 말씀드린 이 간단한 이 ASF에 대한 설명을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이 ASF 같은 경우는 이제 아프리칸, 그 다음에 스와인 피버라는 병이죠. 돼지와 야생 멧돼지에 발생하는 치명적 바이러스성 제1종 전염병입니다. 그러니까 전파성이 강하고 증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치사율이 거의 100%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사람한테 감염되지는 않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백신 치료제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농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죠. 아마 관련된 부분은 지난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북한에 제가 5월 30일에 한 건이 발생한 이후에 해외 추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뿐만 아니라 중국은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고요. 몽골, 필리핀까지 지금처럼 확진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중국의 현황이죠.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육류, 특히 돼지고기 소비량에 중국을 제외한 유럽이나 미국권에 있는 양을 전부 다 합한 것보다 많을 정도로 1인당 소비량이 많습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작년 8월에 2018년 8월 3일에 이 최초로 확진되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보시는 지도처럼 이 가장 빨간 부분 같은 경우는 확진되고 난 이후에 지금 이제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 4개월 동안, 그러니까 작년 2018년 12월까지 17개 성 4개 직할 시에 81건 발생을 했고 이 당시만 하도 47만 마리가 폐사당했습니다. 한 10개월여가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훨씬 더 이것이 크게 이제 증가해 버렸는데요. 2018년 작년 8월 시점에 처음 이 라오닝성에서 이제 한 건의 이 감염 농가가 발견되었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실제로 사육 중인 약 900여 마리의 돼지에는 문제가 없다 밝혔는데요. 이제 그러나 2주일 뒤에는 선양의 남쪽으로 1300km 떨어진 허난성의 장저우시에서는 또다시 이 ASF가 이제 발견되었죠. 그 이후에 또 한 달이 되지 않아서 그 중국 동북부 지역 5개 성 확진됐고요. 그 다음에 또 9월, 10월에 걸쳐서 굉장히 급속도로 확대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렇다면 왜 중국에서 이렇게 빠르게 확산이 되었을까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실제로 동유럽에서 조지아에서 체코까지 한 3000km 퍼지는데 한 11년 걸렸습니다. 근데 이 중국에서는 이 북부 선양에서 남부 상하이까지 한 2000여 킬로 번지는데 3주 걸렸거든요. 자, 쉽게 말하면 이거였어요. 뒷마당에서 돼지 몇 마리 키우는 어떤 방역 무개념 축산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축산농이 한 2600만 가구에 달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또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이 고기 가격차가 크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곳으로 원거리 수송 판매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빠르게 확산이 된 거죠. 자, 이런 이슈 때문에 중국에서는 지금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자, 이후에 중국의 대처가 지금 굉장히 조금 눈여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1년 새의 이 돈육 가격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올해 초만 해도 실제로 작년 대비해서 약 90% 거의 2배 뛰었고요. 그 이후에 매달 또 매주 지금 연속으로 한 13, 14, 15주째 이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크게 이슈가 되는 부분은 이런 거였습니다. 작년에 제가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처음 발생했을 시기에는 그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약 1억 한 5천만 마리 정도가 실제로 살처분되었습니다. 자, 이런 거에 따라서 보면은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돼지고기를 소비하는 국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세계 육류 시장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질 같은 경우에 닭가슴살과 닭고기 가격이 올랐어요. 왜 그러냐? 근데 유럽에서는 이 돼지고기의 소매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었는데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이런 살처분된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중국으로 비싸게 수출하는 게 많아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국 내에 있는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게 되고, 그다음 상대적으로 닭가슴살이나 어떤 닭고기 등등에 대한 소비가 조금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중국에 있는 어떤 이런 문제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브라질이나 유럽에서도 영향을 받는 사실이 되겠죠. 자, 그 결과 현재 이제 UN 식량 농업 기구에 따르면 세계 육류 가격 지수가 올해는 한 10% 올라가지고 2015년 초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 때문에 지금 중국의 내에서도 굉장히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죠. 중국의 1인당 연 소비량은, 이 돼지고기 소비량은 한 40kg 정도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많은 양을 소비하는 나라죠. 근데 한 23kg 정도 소비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1인당 소비량보다 약 1.5배에서 2배 사이즈만큼이 지금 소비되는 나라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 소비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 자국 내에서는 돼지고기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이슈까지 있냐면 특정 지역에서는 신분증을 지참을 하고 1인당 구입량에도 제한을 걸고 있습니다. 결국은 1인당 하루에 살 수 있는 고기 제한량이 걸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가격도 올랐다. 결국은 그 소비량이 많이 줄면서 가격 폭등하게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비상사태가 벌어진 상황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이 중국의 여파로 인해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스페인 등에서는 실제 자국에서 유통하는 그 양을 줄이고서라도 지금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뿐만 아니죠. 당연히 이제 가금류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면서 닭고기나 오리고기 등등에 대한 여러 이제 돼지고기가 아닌 어떤 육류도 많은 양이 지금 중국에서 수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역시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백신 개발에 난항이 겪고 있다는 부분이죠. 치사율이 100%다라고 하는데도 아직도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자, 결국 이런 겁니다.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경우 단백질이죠. 자, 이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단백질도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제역을 비교해 보면 이 구제역 같은 경우는 이 바이러스가 만들 수 있는 단백질 종류는 한 10가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아프리칸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한 200여 종이 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많은 그 환경과 그 다음에 기후에 따라서도 물론 그렇지만 애초에 변이가 많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백질이 복합적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그 다음에 이에 대응하는 백신을 하나하나 개발할 수가 없는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도 백신 개발이 힘들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냐? 최근에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미국과 중국 등에서도 이 개발에 굉장히 빠르게 착수하고 있다고 하지만 최근에 스페인 같은 경우에서는 유효한 백신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하지만 아직 이 백신의 효능과 안정성에 대한 검증 등등과 이 상용화를 위해서는 아마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태는 조금 더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 전에 과연 중국에서 언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왜 우리나라 현재 파급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왜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처가 늦진 않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빠른 대처가 왜 없었을까에 대한 부분도 실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영향을 어떻게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서 다음 영상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